자,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벌써 지금 오전 8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입시 비리 유죄, 정경심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이다. 입시와 관련된 게 7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모두 유죄 결정이 나왔어요. 조국 사태 1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 설명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사모펀드 관련된 것은 일부 무죄가 좀 나왔어요. 총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유죄가 나온 겁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논리를 반영했다.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한 번도 반성을 안 했다. 이게 이제 뭔가 형량을 정할 때 이제 반성 부분이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고요. 증거 조작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반응인데요. 1심 판결 너무나 큰 충격. 실연이 내 운명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 정경심 교수의 모습 그리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근택 전 부위원장. 15가지 혐의 중에 11가지가 인정이 됐는데 그럼 4가지가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가 냈어요. 이른바 그 PC, 동양대에 있었던 그 PC를 반출한 부분인데요. 무죄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신의 형사 재판이나 징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럴 때는 처벌이 안 받습니다. 본인 사건에 본인이 뭔가 증거와 관련 조치할 때는 상관이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는데 제 범죄를 하기 위해서 숨겼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윤 대표님한테 내 거 좀 숨겨달라라고 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가 되고 윤 대표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윤 대표님도 증거인멸이 됩니다. 근데 교사인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숨기는 거를 같이 했다. 이게 핸드폰을 둘이 같이 가서 없앴다. 그러면 저는 처벌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처벌이 되고. 그럼 지금 정경심 교수가 그 경우인 거네요. 그렇죠. 공동정범, 그러니까 교사범, 그러니까 증거인멸 본인의 형사재판 관련된 경우에 본인에게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정범도 공범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증거, 그 PC를 뭔가 같이 은닉해냈다는 했다고 거는 보는 거죠. 그런 법원에서는 알겠는데 이건 교사 쪽은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같이 한 거라는 거죠, 그냥. 같이 한 거라는 거죠. 공범이라는 거니까 공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교사인 경우 처벌되는 거. 왜냐하면 공범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교사가 낮은 거고.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어찌 보면 본능적인 거거든요. 자기 범죄에 대한. 그거는 거라서. 법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보면은 반성 안 한다 그러는데 혐의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기본적인 근대 사법의 체계예요. 본인의 거를 부인할 수 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든지 가족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체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 무죄를 받은 그 혐의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아니 PC를 반출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그거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었군요.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은 법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있습니다. 법원 조국 허위 인턴 증명서 관여했다. 뭔가 같이 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딸 의전원 입학 취소될 수도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분석한 기사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혐의를 좀 자세히 다뤄놨는데 이 부분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호텔 아쿠아팰리스 인턴 확인서 이거 역시 조국 전 장관 관련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부위원장. 조국 전 장관이 몇 가지 혐의에서 공범으로 인정이 됐어요. 법원 판단이. 지금 어떻게 그 내용은 뭡니까 지금? 3개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제 서울대
공익법센터에는 그렇죠. 거기 조국 장관이 관련돼 있던 거고 아마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좀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호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법원에서는 인턴 확인서에 그렇죠. 뭐 관여했다고 돼 세 있어요. 번째는 아마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좀 뭐 당연히 한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 이번 뭐 사건에 받으시 그러니까 10억 부분도 다른 재판부에서는 대여금이라 봤거든요. 차용증도 쓰고 이래서. 근데 이 재판부에서는 그거를 투자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부마다 뭐 판단이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재판부도 보면 처음에 이제 동양대 표창장이 제일 쟁점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공소장 변경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쟁점이 됐는데 그전 재판부는 사실은 동일성이 없다 그랬어요.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장소가 다르다라고 봤는데 이 재판부는 들어오면서부터 그 공소장 변경 인정했거든요. 공소장 동일성 인정된다. 저는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유죄 심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보면 그 이제 강사 PC 가져간 부분, 그 부분이 뭐 권한이 있냐 없냐, 적법하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다퉈졌거든요. 근데 판결문도 보면 그 권한이 있냐 없냐 부분은 자세히 안 다투고 그게 절차적인 문제는 좀 있다. 하지만 실체적으로는 따져봐야 된다. 실체적인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 봤는데 저는 아마 그런 절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동일성이라든지 지금 PC 부분, PC를 가져갈 권한이 있다는 그 제출할 권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항소심에도 치열하게 다투질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아무튼 인턴 확인서 관련된 거 2개, 그리고 증거 관련된 내용에서 하나. 그래서 이걸 공범으로 지금 법원에서 봤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요 제목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전원, 부산 의전원입니다. 입학 취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능성은요? 뭐 일단은 아마 그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어야 판단할 것 같고요. 지금 1심 판결에서는 아마 이 동양대 표창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턴 증명서들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뭐 학교에서 징계위를 따로 열겠죠. 근데 항소심이나 고등법원이 확정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된다 그러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징계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지금 아마 보면은 뭐 마지막 붙은 사람하고 안 붙은 사람 차이가 뭐 1.6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표창장 그러니까 총장명의 표창장 이런 게 없었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있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좀 항소심 2심에서는 다툼이 그런 더 것도 있겠네요. 있지만 결국은 입시 영향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학점이라든지 뭐 토익 점수도 있지만 이런 거 어쨌든 평가가 그냥 주관적일 수 있는 거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턴 증명서 이게 과연 얼마나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마 징계위에서 그러니까 결국 부산대에서 판단을 별도로 할 거예요. 지금 1심은 그게 영향을 미쳤다 일단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 취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지금 의전원을 다 마친 거 아닙니까? 지금요? 4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자격 문제나 뭐 공무원이나 입학 부분은요. 다 나중에 졸업을 하더라도 원천부터 그렇죠. 무효가 되버리면 공무원 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소급해서 무효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결국은 또 복잡한 문제가 되겠네요. 법정 다툼이 끝날 때까지 아마 끝나지 않을 사람들. 네, 이준석 전 최고요. 근데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입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청문회 내용을 거치면서 뭐 공교롭게도 여당 의원이 공개하는 바람에 조국 전 장관의 그 딸의 입시 성적이라는 것들 다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그 성적이 뭐 특출나게 성적이 뛰어나가지고 정량적인 평가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가지고 뭐 고려대학교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입시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이제 판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는 그 부분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기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를 이제 위조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제 참여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서울대 교수로서의 자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조국 전 장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재판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본인이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이런 인턴 증명서 같은 것을 위조한 데 만약 참여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강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이 유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제 생각엔 절반 정도만 무죄로 나왔다 하더라도 예. 여권의 스피커들이 굉장히 다툴 만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민망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유죄로 나왔고 예를 들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요. 그 PC 들고 가는 증거 보존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증거 인멸이고 다만 공범이기 때문에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예.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범죄의 형사적인 그런 어떤 불리한 것을 숨긴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면책이 된 것이지 실제 증거 보존으로 인정해 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도대체 이분들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작년 내내. 알겠습니다. 짧게 말하면요. 지금 뭐 또 반론하실 게 있으세요? 15개 예. 중에 11하나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표창장, 상장, 인턴이에요. 대부분. 이게 사실은 이 사건 처음에 조사할 때 검찰의 프레임은요. 권력형 비리였거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뭔가 뭐 하도급도 예, 받고 뭔가 예. 이제 뭐 뒤에서 뭔가 조정하고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혐의는 그래서 내용은 인턴, 그렇죠.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는 좀 그러네요. 사모펀드도 보면요. 지금 대부분 보면은 뭐 그 돈을 투자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윤석열 총장도 이 사건 수사했을 때 저 자녀 입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예전에 이제 론스타 수사상이 예.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굉장히 큰 배후에서 뭔가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뭐 수주도 하고 뭔가 뭐 우회 상장도 했을 것이 하시는데 실제 드러난 것은 대부분 어찌 보면은 인턴 이런 것이죠. 개인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권력형 비리라든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 프레임은 제가 보기엔 틀렸다고 봅니다. 저런 건데 민주당의 기준을 또 한번 지적하자면요. 예전에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요. 금메달 목에 걸고 입시장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비난 논평도 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금메달이 위조된 겁니까? 아니죠. 정유라 씨 사건은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려든 권력을 이용해서 과거에 있는 뭔가 사건까지 생각을 들어갔어요 그럼요. 지금. 예. 제가라든지 이게서 한 것이지 그거는 알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제가 한 것이지 말씀드린 잠깐만요. 그런 잠깐만. 권력형 비리였다는 두 분 거예요. 잠깐만요. 그때부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계속 하신 말씀 있는데 네. 지금 다른 주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초씩 최종 발언 드릴게요. 그럼 이윤석 전 최고위원 20초, 그다음에 청구대 부장 20초씩 말씀하세요. 지금 재판부가 지금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동양대 표창장 문제만 하더라도요. 처음에 저는 지적했던 게 동양대학교가 왜 표창장에 자기 동양대학교라고 안 쓰고 동양대라고 썼느냐.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장하고 표창장 받아본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 안 했다는 게 얼마나 호감무치합니까? 자, 정구대 전 부의장 제가 20초. 보기에는 판사가 처음부터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 구속하냐 안 하냐는 판사 마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성 안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혐의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혐의 인정하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다툰 사람이 그러면은 다 법정 구속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다는 건데 과거에 증거인멸 혐의로 다투는 사람 그럼 다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형량도 과하고요. 법정 구속한 것도 좀 과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과 함께 계속 지금 의견 교환을 좀 해주셨어요. 관련된 기사 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근데 민주당 반응이 어제 나왔어요. 사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약간 불만 뭐 이런 게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상호 의원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죠. 감정이 섞인 판결, 실망 넘어 분노를 느낀다. 윤영찬 의원, 자식 스펙에 목숨 건 이 땅의 많은 부모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운 것이냐? 잔인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김용민 의원, 윤석열이 판사 사찰로 노린 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군요. 김당국 의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반응에 대해서는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찬영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반응을 법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는 거는 참 옳지 않죠. 저게 중형이다, 십자가를 맸다? 그건 자기 기준으로만 법원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혼돈이 있는 거죠.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게 중형이라는 거 4년이 중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중형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뭐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왜 답안지 요출한 예. 그 숙명여고 교무부장 그것도 유죄가 나왔잖아요. 얼마 받는 줄 알았어요?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그거 하나 갖고. 예. 그리고 쌍둥이 딸도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이거는 11개잖아요. 예. 제일 나쁜 범죄 중에 제일 나쁜 게 입시 비리하고 자본시장을 흔드는 거예요. 자본시장. 우리 경제의 동맥인 자본시장이잖아요. 예. 이 자본시장에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예. 챙긴 혐의로 예, 이것도 미공개 이번에 정보를 이용했다는 유죄가 얘기가 됐어요. 예? 자본시장 흔든 게 두 가지고 입시 비리 다른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의사 갈 길을 막아놓고 다른 사람들을 막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짧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옳지 않고 예. 정치가 지난번에도 그 성창호 판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판단 그때도 법정 예. 구속됐다고 엄청나게 비난해서 결국은 재판까지 했잖아요. 이런 거는 참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쓰려면은 진짜 법원이 똑바로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중도층들이 예. 이럴 때 중간층들이 스윙보터들이 확실한 목소리를 좀 내야지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좀 정착되지 않느냐. 중형이다 아니다를 정치권에서 하는 거는 예.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태도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박창 교수께서는 여당 내에서 나온 반응 여기 화면에 좀 소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유죄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두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예. 자녀 입시 문제에 과도하게 자녀를 갖다가 합격시키기 위해서 예. 인턴 증명서를 만들고 상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예. 비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언론도 그렇고 여권도 유죄난 부분에 초점을 두는데요. 저는 아까 현근택 변호사 말처럼 무죄난 부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있었습니다. 무죄가 난 부분의 핵심은요. 예. 권력을 이용한 비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허물이 엄청나게 컸다. 예. 그것이 국민들을 아프게 했다. 예. 이 부분이 유죄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개인적인 허물이 있는 사람이 조국 장관 혼자냐.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도 지금 장모가 은행잔고 증명 같은 위조입니다. 아, 그러면 누구는 가족의 위조인데 정의의 사도가 돼 있고 누구는 가족의 위조인데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허물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나라를 뒤흔들 만큼의 권력형 비리였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이었나라고 한다라면은 그 점에 있어서 과잉 수사였고 유례 없는 표적 수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1심 결과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여권이 할 말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석 전 제가 발언기 요청하는데 기사 하나 보고 발언기 아니, 드릴게요. 제가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아까 박창환 교수님 말씀드린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아직까지 조국 장관 모든 법적 문제에서 클리어된 거 아닙니다. 유재수 건이랑 남아있다. 울산시장 건이 권력 관련 건이고요. 예. 이거 저도 제발 재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 수사, 이른바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뭐 윤석열의 칼, 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과연 과잉 수사였는가 아닌가, 뭐 이건데 이번에 1심 결과가 뭐 이런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보겠습니다. 입시 비리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었나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상당히 유죄로 나온 혐의가 많은 걸 보니까 좀 누그러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선고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뭐 어쩔 수 없었던 수사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전해 있고요. 근데 반면에요. 권력형 비리 아닌 게 드러났는데 아까 이제 정근택 전 부위원장이나 박시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아니 이거 나온 거 유죄 보니까 이거 권력형 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례 없는 표적 수사 비판도 여전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판단들이 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뭐 징계 문제로 계속 뭐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법원의 판결이 뭔가 영향을 주는 걸까? 아니면 분위기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걸까?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뭐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